나의 선택권과 가족들은 또 부양의 의무가 있고 네. 가족들도 또 고인,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부모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에서 누구가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법에 규정이 명확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금 가족들을 설득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왜냐하면 지금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미리미리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를 하실 때 이것까지 같이 의사 표현을 하시면 가족들이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장기 기증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뇌사 상태에 있어서 한 명의 장기 기증으로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시간당 한 명꼴로 장기 이식 대기자가 있는데 하루에 5명 이상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좀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A 씨의 이제 사안에서 어머니의 경우에는 폐와 간의 양측 신장을 기증을 해서 6명을 살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이제 어머니는 미리 그런 의사 표시를 안 했지만 가족들이 어머니가 평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주위에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해서 가족들의 의사로 해서 장기 기증을 해서 인체 조직도 전부 다 기증을 해서 100명 이상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그런 상태에 됐을 때 장기 기증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니 왜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 살아서 지내. 살아서 지내면서 말하고 장사 지내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파티를 하자.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내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떡지에 숨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네, 이른바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는 살아생전의 이별 의식을 치르시는 네. 어르신이군요. 요즘 이 생전 장례식과 관련해서도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김병국 할아버지 2085세던 할아버지의 생전 장례식 장면입니다.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죽은 다음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종 전에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에 밝은 옷을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합시다. 이렇게 자신의 부고장을 직접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름도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고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참여하셨던 지인들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고 나도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순간에 됐을 때 미리 갑자기 사실 우리 아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가을 얘기했나요? 네. 네.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기도 전에 벌써 가을하고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의 지인들하고 행복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남는 사람들도 갑자기 떠나셨다고 하면 네. 끝인사조차 못 드린 게 아쉬울 네, 터이고 네. 가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말씀처럼요. 법적으로도요. 저희가 이제 조의금, 부의금을 내잖아요. 이것은 고인에게 주는 증여가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라고 증여를 이렇게 법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인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거라서 정말 나의 생전 장례식도 한번 이별식도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들었던 유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언장 쓰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민법에 5가지
유언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필 유언, 그다음에 공증인과 같이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하는 녹음 유언, 그다음에 비밀 증서 유언, 비밀리 해놓는 유언, 그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이걸 쓸 수조차 없을 때 급하게 하는 구수 증서에 의한 이렇게 민법상 5가지 유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뜻을 담아서 하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 양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하면 좋겠고요. 유언을 하실 때 저는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언을 하실 때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적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유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도 유언을 남기시면 그대로 가족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은 재산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내 삶을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좀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갈 수 있다면 유언장에 기부 내용을 일부 담는다면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나의 삶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시면서 평온하게 좀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공포, 두려움, 고통 이런 것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워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